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이 몰빵하는 주식, 몰빵하는 30배 성장하면서도 외국인이 몰빵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30배 성장하는 주식, 왜 지금 전기차 이 관련된 이슈를 가져서 방송을 하느냐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뭐 했어요? 이제 윤 대통령이 뭐 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뭐다? 원전, 녹색 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첫 해외 순방 갔다 오고 난 뒤에 얘기하는 게 뭐다? 이 원전과 녹색 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뭐 한다? 여기서 미래 가치,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 투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실제로 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미래 먹거리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렇게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뭐한다? 우리나라의 원전과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뭐한다? 협력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정부 정책,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딱 미래 먹거리로 나와 있는 원전 아니면 이번 반도체 아니면 뭡니까? 이 배터리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 세 개를 다 설명하기에는 뭘 사야 될지, 원전 안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반도체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배터리 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봤더니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제가 외국인이 몰빵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종목을 살펴보니까 무엇을 사고 있냐고 하면은 방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그래서 보면은 2차 전지, 신재생, 자동차 등 업종별 1등기업 러브클하면서 외국인들은 뭐한다? 지금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뭐한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지금 뭐합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지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질 때 빠지고 중국 증시가 빠질 때 빠지고 이러한 이유가 커플링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찌됐든지 뭡니까? 이 전체적인 전기차 업종에 대한 반사이익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뭐합니까? 엄청나게 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테슬라의 성장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과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올라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든 미국에 투자하든 일본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다만 확실한 거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다른 걸 제외하고 전기차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사들이고 있는 게 6월 외국인 사자 확대, 중국 증시 나홀로 반등하는데 외국인이 유일하게 중국에서 막 사고 있는 게 2차전지, 신재생, 자동차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를 눈여겨봐서 나쁘지 않다. 2차전지? 전기차.
전기차 관련주를 눈여겨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차피 또 정책으로도 나올 거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얘기 나오면 정책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전기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안에서도 테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을 샀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뭡니까? 전기차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냐?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면 뭐예요? 자, 쏟아지는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아무런 기준도 없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진 지도 꽤 됐잖아요. 그 최초로 이제 시판이 된 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수년 내에 뭐 한다? 다 쓴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자, 보면 아까 앞서도 뭐라고 했어요? 앞서도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서 뭐 있다? 이 원전, 녹색 기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걸 언급함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 여기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가 시급하다?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럼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결국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오늘 어차피 뭐 앞에서도 배터리, 여기서 배터리 얘기했고, 그럼 여기서 또 뭐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정책 나와줘야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슈를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눈여겨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예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한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급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이 뭐한다? 앞다퉈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 처리하는 방향이 재사용이냐, 아니면 재활용이냐,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몇 개가 나뉘죠. 나뉘는데 어쨌든 지금 폐배터리, 그래서 리사이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급속한 성장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제가 30배 성장한다 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뭐한다? 재활용 시장이 연 평균 26%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연 26%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예요? 2025년도가 3조 원이에요. 2020년도에 약 4천억입니다. 3조 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202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한 2025년 기준으로 3조 원으로 잡았을 때 2040년까지 얼마? 87조, 약 90조로 잡는다고 하면은 30배 이상이 뭡니까? 성장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뭐예요? 이 전기차 폐배터리 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를 사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뭐 대표적인 뭐 우량주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주요 기업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현황 보면은 LG 에어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에코브로 CNG, LNF, 고려아연 보면 재활용, 재사용, 여기 보면 약간 이 재사용과 재활용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계 있고 재사용 있고 뭐 쭉쭉쭉 뭐 이런 관련된 수혜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량주를 사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 자, MPC, 뭐 이제 PNT, 아니면 이제 뭐 보성파워텍, 이건 뭐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아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PNT, MPC,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종목들인데, 사실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자, MPC의 차트만 봐도 어때? 굉장히 많이 고점이죠. 그 다음에 뭐 PNT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고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오르지 않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재활용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성파들, 폐배터리,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정책 수획,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정부 정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러면서 보면은 폐배터리는 재활용 사업 분야에서 일찍이 진출한 선두 기업으로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분야에 일찍이 진출한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을 분명히 부각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합니까? 차트가 지금 보면은 완전 바닥에서 기고 있죠? 바닥에서. 그렇지,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여기 5,000원 위로 올라왔다가 이 제대로 한번 올랐다 무너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하고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재활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아까 했듯이 뭐 PNT, 뭐 MPC,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아까 또 뭐였어요?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대다수가 뭐다?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대다수가 재활용이다. 재활용이고 고점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활용 말고 제가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재사용도 있다 했죠. 그럼 재사용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분명히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긴 하죠.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활용, 그다음 두 번째는 재사용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 어쨌든 뭐 전기차 이렇게 뭐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램보 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합니까? 어쨌든 현대차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현대차가 좀 지금 시장에선 그래도 좀 크게 성장을 이제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과거 현대차도 70조 규모 폐배터리 시장 눈독 들인다고 하면서 협력. 그래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재사용, 뭐 재질, 뭐 이거 쭉쭉쭉 해가지고 이지트로닉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지트로닉스는 폐배터리 재사용 쪽으로. 그래서 보면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재사용 기술. 이지트로닉스는 여기 보면은 재사용 기술. 아까 그건가요? 여기 있다. 이지트로닉스는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을 개발해 뭐가 됐다? 개발해 현대자동차 실증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재사용을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 봐도 얘는 진짜 오르지 못했어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시장 무너져서 무너지기만 했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반등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얘는 2만원까지는 그냥 올려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뭐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뭡니까? 이 발표와 함께 이 미래 먹거리가 원전과 녹색 기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있다라는 이런 발표와 함께 앞으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재활용, 재사용 이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파워로직스, 이지트로닉스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했습니까?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단기간에 빠른 시차를 원한다, 난 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이 어플 진이강태공을 다운받아달라. 그래서 진이강태공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나옵니까?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바로바로 그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